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미국에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원에서 조교 생활을 하시는 그분이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격리실에서 죽은 사건이 벌어졌대요. 유명 정신과에서는 양브라더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어쩌다가 격리실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을까? 방송에도 자주 출연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입원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는 상황. 당시 A씨의 복부는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누가 봐도 배가 이상한데 죽는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놓고 약만 먹였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네. 그 사건 아세요 혹시? 예.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디에타민이라는 다이어트 약, 일종 그 나비넥타이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 약에 미국에 생활하실 때 좀 노출이 되셨나 봐요. 때요? 사실 한국은 처방받기가 더 쉽거든요. 다이어트 약으로. 그래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정신과 병원에 격리실에서 돌아가셨대요? 5월 10일 날 이제 대학병원에서 쭉 중독 치료 받아왔는데 그냥 네. 부모님께서 좀 제대로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녀는 입원을 안 원했는데 부모님께서 여기 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 유명한 의사분이 있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그분 말하는 것이 내가 믿을만 하니 여기 입원 치료를 받아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찾아왔다며 중독 치료를 입원으로 했을 때 저는 그게 경과가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입원을 했는데 점점 그녀가 완전 조현병 환자 같은 증상들을 의료진들 앞에서 보였나 봐요. 아니 정신병원에 갔으니까 정신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녀 다이어트 약에 중독됐을 뿐이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았던 적도 없고. 정신과 의사가 그 중독 환자를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다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로 많이 접근하긴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치료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는 해야 되니까 가장 안 되더라도 그 중독 센터나 치료 센터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 일단 술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입원 후에 한 열흘쯤에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는데 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뭐 소란을 일으키자 격리실에 감금해가지고 오히려 수면제, 데파코타 등 향정신성 병약을 복용시켰다고 하고 그러다가 26일 날 오후 7시에 격리되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지나서 더 이상 CCTV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태로 있고 다음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 병원이 아니고 그것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네. 그런데 병원 쪽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언론에 해명한 상태를, 그것도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 이 병원 원장님은 이 연예인인가 봐요. 그 연예 소속사에서 대신 해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면허증을 내놓고 그냥 의사 노릇한다고 해놓고 다른 이 페이닥터 돼가지고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하고 똑같이 면허증 장사를 하면서 지냈던 그런 의사라는 이야기잖아요. 환자 접근 방식은, 진료 방식은 사무장 병원과 거의 같은데 사무장이 의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는 우리는 사실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또 환자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나는 완전히 면허증이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그거를 가지고 면허증 장사하는 대표적인 게 의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의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오, 그러시구나. 사실 치료 행위가 왜 의사만이 국한돼야 하는지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개나 소나 다 의사 노릇하면 표준화된 치료를 해야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네, 의사. 그렇죠. 의사는 안전하게 환자를 죽여도 그거는 의료 사고거나 이런 환자의 잘못이 되는 거고, 피해 유가족은 환자를 유학까지 다녀와 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데,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소변을 못 가리면서 기저귀를 차야 하는 사람, 난리치면 묶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요? 지금 죽은 환자가 이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먹은 약들이 다 여기 데파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티아핀 조현병 치료제에다가 데파코트, 사실 이거 발표를 계시던 항경련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정신병 환자가 먹는 약을 이렇게 몽땅 먹었으니까 정신병 환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망한 그녀에 대해서 병원 측과 유가족 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미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실제 그녀를 표현하는 말로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입장 차이는 당연하다,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때 우리는 늘 하는 소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로 끝나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이 어떠한가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온갖 소리를 모으면 그게 그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런 희한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마음이라고 많은 분들은 믿고 있는데, 그것이 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냥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상태에 있을 때 쉽게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주위 사람을 알려고 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네.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입원한 모든 환자가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을 텐데 이 환자가 보인 특성은 무엇이었을지요? 양브라더 병원은 정신병원인데 어떻게 중독 치료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살 빼려고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그게 중독된다고요? 이거 중독성 엄청 강한 약이에요. 엄청 강한가? 히로뽕 베이스로 만든 약인데 그거보다 더 강해요. 오 마이 갓. 히로뽕에다가 그 항경련제 성분 가바수용체 효과를 올리는 약을 항진제네요. 네, 항진제. 항진제. 중독성이 더 히로뽕 강해요. 수준 이상의 중독성을 가진 나비약인데. 네.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정말 조현병 환자처럼 보이게 하고 폭력성에 그 성욕이 증진되고 성격도 좀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의무 기록지에 언급된 내용이 네. 그녀가 대변을 막 지리고 다니면서 입원실 갔다 샤워실 갔다 병원 전체를 오염시키는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마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분명히 의료진에서 말을 했을 건데 의료진과 소통도 안 되고 실제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서요 검사는 해놓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처방을 의사가 했다고 하나 반복 처방을 간호사들이 많이 해버리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면 죽으려고 작정하지 마음으로 입원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외래 환자보다 더 잘 보려고 입원을 시킨 건데 환자 상태가 중하다고 보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입원까지 시킨 건데 의사가 환자를 날마다 봤을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양브라더 병원은 정신병원이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 치료, 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심지어 마약 중독 이런 중독 치료는 정신과 의사가 맡아서 하는 게 의학 분업에 의해서 이미 잘 된 것 같은데 왜 정신과 병원은 격리시설, 수용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별다른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약물 물질이나 악성 물질로부터 격리, 분리, 수용시켜야 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처럼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중독 치료에서는 정신과에서 이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중독 치료를 정신병원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처음에 입원하는 그 단계에서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를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직접 진찰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전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정신병원의 경험을 한 그 수많은 환자들이 항상 어떻게 입원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할 때 입원하는 당시에 의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의사하고 대화를 나눠봤다라고 이야기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무작정 자기는 입원했다. 간호사 만나가지고 끌려 들어간 거 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미친놈이 하는 소리인데 그거를 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마나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상담받을 때는 미친놈이다 정신병 환자가 하는 햇소리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정신과 의사는 놀랍게도 그 환자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
아니 철군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철군 병원에 그렇게 몇 개월씩 감금된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이 7번째까지 지금 경험했다는데 3개월, 6개월 있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시 와가지고 불편한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세요. 그럴 때 선생님 제가 이게 불편하고요 저게 불편하고요 그러면 본인은 격리실로 끌려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항상 웃는 데서 저 불편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빨리 나간대요. 그것도 본인이 써라린 경험을 통해서 학습했대요. 그래 철군같이 눈치 없는 애 눈치 올리는 데는 정신병원이 상당히 효과가 좋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결국에 중독 치료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병원 수임면에서는 입원을 시켜야죠. 병원 수익을 위한 거지 환자 치료와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입원을 해서는 오히려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픔해방의원에서는 네. 어떤 단약 치료, 네. 약물 중독 대한 치료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나. 가장 핵심은 환자가 어떤 정신병명으로 불리더라도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으로 대하면 돼요. 가끔 보호자들이 환자를 네. 정신병명으로 대하지 않고 환자 그 사람으로 대한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우와. 그래서 이제 어떤 보호자들은 이제 집에서 다 큰 아가씨가 옷 벗고 밖으로 나가고 춤추가. 네, 난리를 쳤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 그래서 끌려왔는데 저도 너무 상태가 나쁘면 사실은 안정제를 투여하려고 준비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녀랑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가족들이 집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의사 앞에서 쇼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조차 네, 맞아요. 그 정신병이라고 이미 진단받은 환자가 가족들한테 보이는 것 자체를 병에 의해서 일어난 네. 행동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하는 행동은 쇼를 하는 거다라고 믿고 환자를 대한단 말이네요. 네. 이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은 본인도 스스로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믿고 약을 구원의 은총처럼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약을 하라고 하고 그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이 의사가 정신병이라고 불러준 그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환자 스스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 희한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정호 원장의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떤 의료진에 속하는 분이 이런 희한한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양정호 병원 원장에서 치료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피해자는 5월 10일에 입원을 하였고 5월 20일부터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서 10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 이거는 병원이 치료를 한 거예요? 환자로 만든 거예요? 환자를 만든 거죠. 우리가 대학병원에 분명히 걸어 들어갔는데 거의 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는 상황으로 왔다면 그건 대학병원에서 사람을 반쯤 죽여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모든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흔한 일들을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증상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날마다 환자 안색이라도 살폈어야죠.
그거야 간호조무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결박할 때까지 했으니까 살피긴 살폈죠. 간호조무사.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은 지금 파업하느라고 TV 나가시느라고 이 환자는 간호조무사가 보는 나라라고요. 특히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안정제, 환자 보호자들이 밝히는 그 발프로게시드나 그 코아티아핀 같은 약들은 오히려 더 장기는 억제하거든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진정시키기 위한 약물 부작용으로 복통과 장 폐색 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안정실에 격리시키지 않고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인가요? 뭐라고 지금 이 병원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이 복통하고 장 폐색 이런 거는 다 지금 부검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부검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왔다고 하면 하고 그거는 장 폐색이 있었다라고 근데 장 폐색은 이 안정제가 장 폐색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있어요. 관련성이 있다고 이미 약품 설명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환경이 특히 그녀가 증상을 호소할 때 그녀가 아프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서 진찰하고 가스 배출을 돕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좀 줄면 걷게 만들었어야 돼요. 누워있고 결박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만들었어야 장 운동은 더 도움이 되는데.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환자 치료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데 이게 창피해서 왔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실제 환자들이 눕지도 않지도 못해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장이 터져버리게 안전하게 치료받으려고 입원하셨을 건데요. 그러게. 그런데 안전하게 내가 이 복부 통증이나 대장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면 그 전문적으로 가야지 정신병동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병원에 이제 내시경이랑 건강검진도 다 했었나 봐요. 아, 내시경이나 건강검진을 다 했다고요? 보호자 말에 따르면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것도 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병원 설명에. 그러면 거의 뭐 이 의사가 그냥 환자를 방치한 그렇죠. 양 원장께서 TV 출연하시고 이 사기 활동 하시느라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니까 바쁘고 그랬으니까. 심지어 CPR 상황에도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당직 의사를 호출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있습니다. 경우에 그러면 결국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유족은 뭐 의사한테 손해배상 보상비 청구밖에 안 될 텐데 얼마 정도 의사는 줘야 되나요? 그 대충 경험을 보호자가 하면. 이미 법률 검토도 하셨나 봐요. 아, 그럼요. 그래서 고소도 하고 그랬죠. 형사상 민사상으로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진짜요? 네. 의료법상이랑 뭐 형사상으로 이기기 어렵다. 아니 의사가 지금 환자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했는 게 이렇게 명확한데도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장폐색은 명확하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관련성은 있지만 100% 이것 때문이라고 확실히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야, 역시 의사 좋네요. 의사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이 좋은 의사 부러워하면서 우리 모두 의대 가는 자식 한 명 생기기를 바라면서 질문 4 안 해요? 질문사요 지금 질문 4 시간이- 중요한데. 네, 질문사. 아니 저도 의대 편입할 준비라도 한번 해볼까. 이 나이에 쥐가 환자를 죽게 만들어도 전혀 그거는 결코 민사 형사상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까지 보호가 되는 직업이 어딨어요. 와, 대한민국은 걸면 걸리는 게 거의 모든 전문 직업에서 다 걸리는데 의사 선생님은 사람을 죽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도 책임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나라. 그런데 질문사가 뭔데 그 질문사를 꼭 이야기하시고 싶으세요? 하지만 암페타민 중독 환자의 급성 행동을 우려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안정제를 과다 투여한 것이 이번 사망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안정제를 쓰지 않고 급성 행동 장애를 통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는 가면 무조건 안정제, 진통제 투입하면 보호자들도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렇게 개처럼 소처럼 날뛰던 애가 조용해졌어요. 항박사 상담을 몇 번 받아도 소용이 없던데 지금 이렇게 주사 한 방으로 아이를 얌전하게 치료한 이것이 진정한 치료지.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급성 행동 장애를 통제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 있네요. 예. 근데 내가 이해 못할 때는 급성 행동 장애지만 대화해 보시고 이해가 되면 통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당신 가족이 그러면 아니, 제 당신 가족이 그러겠어? 그래서 저도 112에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제 오빠가.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하다가 40대 중반에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빠가 놀라운 살아있다면 가족 이론이냐? 네, 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다면 그 당시에는 정신과 선생님 진단명을 정말 믿었었는데 그냥 제 오빠로 됐어. 그냥 좀 기다렸다가 하면 돼요. 그러게요. 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정신병 환자, 뇌와 신경계의 오류와 이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병 환자가 됐다라고, 미친놈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마치 궁지에 몰린 미친 개처럼 날뛰지만 또는 궁지에 몰린 멧돼지처럼 날뛰지만 잘 네. 대하기만 하면 온순해지고 온순한 토끼처럼 지낼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대하면 치료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전국의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김 원장님을 엄청 욕하고 뭐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네요. 빨리 더 욕을 얻어먹지 않으시려면 오늘 황심소 김 원장님과 하는 방송은 요쯤에서 끝내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서 이 단약으로 고민하거나 또는 내가 다이어트 약물 중독이든 또는 무슨 약물 중독, 사실은 저는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돼. 심지어는 뭐라서 당뇨라서 난 당뇨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또는 만성 통증이라서 진통제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약물 중독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 약물 중독으로는 하나의 약에 중독이 되면 두 가지, 세 가지 병이 생기게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병에 맞는 약을 먹으면 어느덧 한 움큼, 매일 한 움큼의 약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이 5년, 10년이 지나면 20대, 30대라도 그냥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는 그 간단한 사실만 꼭 아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꼭 아픔해방의원에서 단약 프로그램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인슐린에 중독된 소아장애 환자니까요. 그렇죠.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로 그 의과대학 현대의학을 신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이제는 책에 나온 대로 하지 않아요. 책에 나온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상당히 위험한 의사니까 표준 치료를 하지 않는 의사니까 알아서 오세요. 이런 소리처럼 들리네요. 어휴 근데 섬뜩하네요. 이제 제가 네. 환자로서의 제 경험이 아무래도 녹아 나오다 보니 그러게요. 섬뜩하게 들렸군요. 네, 섬뜩하게 들립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단약 프로그램과 치료를 받아서 내가 네. 건강하게 살기를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표준 치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치료, 나를 위한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만 꼭 아픔해방의원 김 원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